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한국에 돌아오면 편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낯설지? 오랜 세월 해외에서 살아온 뒤 은퇴 후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익숙한 나라로 돌아왔는데 정작 마음은 더 외롭고 삶은 더 불안해졌다는 고백. 오늘은 그 은퇴 후 귀국이라는 선택이 실제로 어떤 현실을 맞닥뜨리는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62세 김성호 씨는 미국 시애틀에서 28년을 살았습니다. 공학 박사로 이민을 떠났고 현지 대기업 엔지니어로 일하며 아내와 두 자녀를 키웠죠. 은퇴 후에는 오랜 꿈이었던 한국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고향 사람들과 어울리며 편히 살고 싶다는 기대감으로 귀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집도 미리 마련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아 새로 리모델링했고 귀국 직후엔 친구들과 막걸리 한잔하며 옛 추억을 나누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현실은 경제적 계산의 착오였습니다. 미국에서 받던 연금과 사회보장금으로는 한국 생활비가 충분할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지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비, 관리비,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까지 모두 환율에 따라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달러로 받으면 여유롭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였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는 시기엔 실제 체감 생활비가 2배로 느껴졌죠. 미국에선 의료보험이 비싸다고 느꼈지만 한국에서도 병원비와 약값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지출은 가족과의 경조사비와 선물 문화였습니다. 명절과 결혼식, 제사, 돌잔치 등 해외에선 없던 생활 패턴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지갑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단절감이었습니다. 귀국 첫 해는 반가운 얼굴들로 가득했지만 두 번째 해부터는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각자의 삶이 있었고 자주 만나던 모임도 어느새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이었지만 외롭진 않았어요. 한국에선 한국 사람인데 더 외로워요.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한국 사회의 속도에 맞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교통체계, 행정 절차, 사람들의 말투, 심지어 이웃과의 관계 방식까지도 어색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낯선 고향에 돌아온 것 같았죠. 세 번째는 정체성의 혼란이었습니다. 미국에선 이민 1세대 엔지니어로 존중받았지만 한국에선 그저 은퇴한 노인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사회로 나가고 싶어도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원봉사를 시도해봤지만 그마저도 젊은 세대와의 거리감이 컸습니다. 내가 여기서 쓸모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랐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아내와의 대화마저 줄어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하루 대부분을 각자의 방에서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최근 귀국한 은퇴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해외에서의 경제적 안정과 자부심이 귀국 후엔 무력해지는 이유는 한국의 현실이 돌아온 사람을 위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도적으로는 해외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생활 환경이나 사회적 연결망은 그들을 환영하지 못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민자 커뮤니티라는 울타리가 있었지만 한국엔 그런 공동체가 드뭅니다. 결국 이들은 낯선 조국의 외로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귀국을 꿈꾸는 분들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째, 재정 계획을 한국 현실에 맞춰 재구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달러 수입을 환산해 예산을 짜면 안 됩니다. 한국의 의료비, 보험료, 세금, 교통비, 관리비 등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귀국 전 최소 6개월은 한국식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식비 80만 원, 관리비 25만 원, 교통비 20만 원, 의료비 15만 원, 경조사비 20만 원만 합쳐도 기본 고정비가 15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연금만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추가 수입원, 특히 배당금이나 임대소득처럼 비활동성 소득 구조를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정서적 적응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귀국 후 가장 큰 공백은 사람입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친구가 많다는 믿음은 오해입니다. 이미 관계의 리듬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귀국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나 귀국자 모임을 통해 사회적 연결고리를 마련해 두는 게 좋습니다. 최근엔 여기민자 모임, 시니어 해외생활 커뮤니티, 은퇴자, 소셜클럽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은 돈보다 중요한 생존 기술입니다. 셋째, 심리적 자립 훈련이 필요합니다. 귀국 후 가장 힘든 건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감정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직업이 아닌 정체성의 재건 과정입니다. 자신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하루 일과를 스스로 설계하고 시간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 산책, 독서, 봉사활동, 취미 등 작더라도 반복 가능한 루틴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루틴이 무너진 사람은 우울과 무기력에 쉽게 빠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리타이어먼트 블루스라고 부릅니다. 은퇴 후 13년 사이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우울 단계죠. 김성호 씨도 결국 작은 전환점을 찾았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무료 코딩 강의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을 나누면서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었고, 그제야 이곳이 내 자리라는 감각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귀국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냥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오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봉사, 창업, 자녀 곁에서의 삶, 고향살이 등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방향이 있어야 일상의 어려움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귀국은 종착지가 아니라 또 한 번의 이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후 귀국 2년 김성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이젠 안다는 게 더 커요. 진짜 행복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와 마음의 상태였다는 걸요. 그의 말처럼 귀국이 행복의 약속이 되려면 돌아오는 것보다 다시 시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해외에서의 지난 시간은 끝이 아니라 다음 인생의 기반입니다. 그 기반 위에 어떤 이야기를 새로 쓸지, 그것이 바로 은퇴 후 삶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귀국은 끝이 아닙니다. 또 한 번의 출발입니다. 은퇴 후 귀국, 그 말 속에는 이제 편해지리라는 희망이 숨어 있다. 고국의 언어, 음식, 사람들 속에서 다시 익숙한 일상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실제로 귀국 후 12년이 지나면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공허함과 낯설음에 부딪힌다. 그들은 자신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주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은퇴 후 귀국의 어려움은 단순한 문화 충돌이 아니라 정체성과 삶의 구조가 다시 흔들리는 과정이다. 해외에서의 오랜 생활은 한 사람의 생각과 생활 패턴, 인간관계의 방식까지 바꾸어 놓는다. 그렇게 형성된 나만의 질서를 한국의 빠른 속도와 경쟁 구조 안에 맞추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귀국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첫 번째 난관은 경제 감각의 어긋남이다. 해외에서 안정된 수입과 연금, 일정한 물가에 익숙했던 이들은 한국의 생활비 체계 앞에서 혼란을 겪는다. 도시 생활의 비용은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고, 의료비, 보험료, 관리비, 교통비, 식비가 한꺼번에 늘어난다. 여기에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조사비나 선물 문화가 추가된다. 보이지 않던 지출들이 쌓여 은퇴자들의 예산을 흔든다. 귀국 후 통장이 빠르게 마르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쓰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관계의 공백이 있다. 오랜 세월 해외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한국은 익숙하지만 낯선 곳이다. 언어는 통하지만 대화의 결은 다르고 사람들의 시간, 감각과 관계 맺음의 방식도 다르다. 오랜 친구들도 이미 각자의 리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귀국 초기엔 반가운 만남이 이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일상이 달라진다는 걸 실감하게 된다. 그 틈에서 찾아오는 건 고독이다. 해외에서는 외국인이었지만 공동체가 있었고 한국에서는 한국인이지만 공동체가 없다. 이것이 귀국자들이 느끼는 역설적 외로움이다. 세 번째는 정체성의 붕괴다. 해외에서의 경력과 경험이 한국 사회에서는 쉽게 인정받지 않는다. 젊은 세대와의 기술 격차, 사회 변화의 속도, 새로운 시스템은 그들을 한순간에 구시대로 밀어낸다. 자신이 가진 경험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감각은
심리적으로 깊은 상실감을 남긴다. 은퇴 후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역할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 시기에 많은 귀국자들이 우울감을 호소한다. 마음속에는 내가 누구였는가라는 질문이 반복된다. 이처럼 은퇴 후 귀국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인생 재설계 과정이다. 따라서 진정한 준비는 비행기 표를 끊기 전에 시작되어야 한다. 귀국 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 검증이다. 귀국 후 살고 싶은 지역의 물가, 의료 인프라, 주거 환경, 교통 여건, 사회적 네트워크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후기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로 하루를 살아보는 귀국 체험을 최소 몇 주간 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래야 생활비뿐 아니라 정서적 리듬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귀국 후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하루 중 의미 있는 활동이 없는 사람은 삶의 구조가 무너진다. 일정한 일과 반복되는 약속, 작은 목표가 있어야 삶은 버텨진다.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참여, 취미활동 등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존재감을 회복하는 장치다.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나의 가치를 다시 느낀다. 귀국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정서적 자립이다. 귀국이 실패로 느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두 가지 균형이 무너졌다는 데 있다. 연금은 있지만 친구가 없고 집은 있지만 소속이 없다. 결국 삶은 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유지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속도와 경쟁 중심이다. 그러나 귀국자는 이미 다른 리듬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들이 이곳에서 다시 뿌리 내리려면 자신만의 속도를 지켜야 한다. 빠르게 적응하려 애쓰지 말고 천천히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용기다. 귀국 후 가장 흔한 실수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거나 주변과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다. 비교는 언제나 불행의 씨앗이 된다. 귀국의 의미를 돌아온다가 아니라 다시 시작한다로 바꾸는 순간 삶은 조금씩 안정된다. 실제로 성공적인 귀국자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그들은 무엇을 잃었는가 보다 무엇을 다시 만들 수 있는가에 집중했다. 그들은 고향을 낭만이 아닌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질서를 세웠다. 귀국은 과거를 되찾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세우는 일이다. 결국 귀국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사람은 돌아온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다. 행복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관계와 의미의 총합이다. 김성호 씨가 말했던 이젠 안다는 게 더 커요라는 말에는 귀국의 본질이 담겨 있다. 익숙한 곳에서도 낯설음을 인정하고 낯선 곳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 그것이 은퇴 후 귀국을 진정한 삶의 귀환으로 만드는 힘이다. 삶은 늘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한 번도 같은 곳으로 돌아간 적이 없다. 우리가 돌아온 고향도 우리가 된 우리 자신도 이미 달라져 있다. 그러니 귀국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이다.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나를 다시 세우는 일, 그것이 은퇴 이후 인생 이막의 가장 아름다운 도전이다.